네, AI 작곡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인간 고유 영역인 창작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발빠른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홈쇼핑 방송입니다.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이 음악은 AI가 작곡한 곡입니다. AI 작곡가는 제작뿐 아니라 편곡도 순식간에 해결합니다. 제가 직접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곡을 넣은 지 채 3분도 되지 않아 피아노 악보로 편곡이 됩니다. 최근에는 게임과 웹툰, 드라마, 유튜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배경음악이 활용되는데 저작권료 등 자금 부담에 개인 크리에이터들은 물론 웬만한 중소기업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상황. AI가 작곡한 음원은 기존 음원보다 40%가량 저렴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다양하게 제작 음원을 공급한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AI의 작곡 시장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미 발빠른 기업들은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음원들이 아무래도 비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음원을 이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거의 뭐 무한대로 음악을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테마나 그다음에 장르에 맞춰서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인류 역사상에 음악이 없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AI BGM 쪽의 사업 방향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음악 시장에 연평균 28.6%의 성장률을 보이며 10년간 약 3조 4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해외에선 AI 작곡이 상용화돼 개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대량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는 거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예전부터 스트릭하게 좀 잡혀 있는 편이에요. 산업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좀 합의하에 법적 규제 같은 것들이 좀 풀어지는 것이 맞지. 이미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한 AI, 학습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관련 산업이 발을 떼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할 때 성장 속도는 여전히 더딘 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첫 AI 경쟁력 강화 전략을 오늘 공개했는데 이 내용은 산업부 이근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도 오랜만에 돌아와 주셨는데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바로 또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생성형 AI 기업들 성장은 기대가 되는데 고충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뭐 일례로 지금 카카오의 AI 연구 조직 브레인 같은 경우가 한국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학습시킨다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 커먼크롤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 소스 데이터 연합체 같은 곳인데 뭐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들이 AI 개발할 때 다 이런 커먼크롤에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브레인 역시도 이 커먼크롤로 AI의 어떤 기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 일부 공개된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를 또 학습을 시키고 또 국내 사정에 맞게 일부 파인 튜닝이라는 작업을 거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기본 데이터는 국내산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데이터 양으로 치면 적진 않을 텐데 왜 미국 데이터를 학습시킬까요? 이 커먼크롤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사실 지난 한 15년 정도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굉장히 방대한 거죠. 반면 국내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를 좀 모아야 하긴 합니다만 이 법적 분쟁에 대한 부분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공개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개된 데이터 양도 굉장히 적은데다가 어떤 게 공개된 거고 어떤 게 아닌 건지 구분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대부분 사실 국내 개발사들이 사정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네이버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카카오랑은 조금 사정은 다른데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포털 사이트 영업을 해오다 보니까 축적된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이퍼클로와 AI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뉴스 콘텐츠 분량을 갖고 있고 또 뭐 카페, 블로그, 뭐 지식인 같은 이런 다양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학습시키고 있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는 좀 뭐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예. 하지만 이게 오히려 네이버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품질은 높은 반면 이 데이터 원작자들의 어떤 그 저작권 분쟁, 빗발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벌써부터 좀 리스크로 번지는 모습이고 네. 마침 정부가 오늘 또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올해에만 3,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일단 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정부가 좀 주도해서 해보겠다. 네. 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라는 건데요. 3,900억 원, 그중에서도 이제 1,200억 원 이상이 이렇게 데이터 학습용으로 구축하는데 네. 쓰인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KT, LG 이런 기업들이 초거대 AI를 만들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서 이미 AI 성능이 좀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뭐 MS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을 의미하는 이 파라미터 네. 1조 단위가 넘어간다 그러고 그쵸. 구글 바드도 뭐 5천억 개가 넘지만 국내 기업들은 뭐 2천, 3천억 개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범용형 AI보다는 아무래도 이 특화된 한국형 뭐 AI라든지 예. 아니면 뭐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AI 이런 걸 개발해야 된다는 게 국내 지금 중론이거든요. 그러자면 이제 국내 독자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과제다. 그렇겠네요. 이런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이 AI 음원 만드는 이 네, 구스 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략 2026년까지 한 10,000개 정도의 이런 기업들 보통 우리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사스 기업이다 하는데 이런 기업들을 한 10,000개 정도 늘린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입되는 예산이 이 3,900억 원 정도 이게 충분하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이 있거든요. 네. 뭐 당장 뭐 비영어권을 좀 노려보겠다, 혹은 뭐 전문 분야 AI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 정부가 이런 포부는 밝히고 있는데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과연 이 정도 예산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점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정부가 과감히 또 예산을 투자하고 데이터도 구축한다고 하니까 환영할 만한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서서 좀 사례를 봤지만 저작권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부도 오늘 방안에 보면 제도를 좀 정비해 보겠다 이 정도의 아주 짤막한 답변에 그쳤거든요. 네. 그만큼 좀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건데요. 사실 2016년부터 뭐 문체부와 이 지재위죠. 지재위에서 이 부분을 꾸준히 지금까지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산업계와 이 권리자 단체 간의 이견이 워낙 좀 심하다 보니까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국회 도정환 의원이 낸 그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좀 유력하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AI 학습을 시킬 때는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을 좀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네. 경계선을 좀 명확히 그어주면서 이렇다 보면 산업계가 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기준들이 좀 필요한지 이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원 저작자의 저작물을 활용하지 않고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원 제작자한테 어떻게 이익 분배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AI 창작물의 권리 등록 또는 뭐 인증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축을 잘해서 저작자에게 이제 이익 분배가 되는 기술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정책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AI 산업 경쟁력을 키우면서 또 동시에 저작자 권리도 지킬 수 있는 중간점 잘 찾아야겠습니다. 산업부 이근영 기자였습니다.